안녕하십니까. 농지종합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영상에서 시청자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농업진흥구역에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로부터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에 대한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사실 농업진흥구역 하면 연상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넓은 평지에 땅들이 네모반듯하게 필지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농사짓기 편하게 농로나 수로도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이런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벼농사 위주의 우량 농지들이죠. 그런데 이 사진만 놓고 보면 누구나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위가 전부 논밭인 이런 땅에다가 과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농업진흥구역 중에서도 방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경지정리를 마친 지역의 농지인데요. 이곳의 위성사진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농지들이 집단화되어 있고 구역별로 바둑판처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땅을 절대농지라고 불렀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우량농지에다가 집을 짓는 건 불가능합니다. 농지법 37조 2항을 보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시행 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을 제한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농지에 건축을 한다는 건 농지 전용 허가의 기준에도 맞지 않고 당연히 각 지자체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도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땅은 그냥 농지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다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죠. 이번엔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인데요. 이건 바로 전과는 달리 농지의 경계도 직선이 아니고 그 모양도 전부 제각각으로 생겼습니다. 역시 이곳의 위성사진인데요. 그냥 한눈에 봐도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지역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농지 조성 사업을 마치고 경지정리가 이미 돼 있는 농지와 그렇지 않은 농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농업진흥구역이라도 경지정리가 안 돼 있는 지역에서는 농업인 주택에 한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개발의 여건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농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의 농지는 개발이 가능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있고 농림지역의 농지는 개발이 안 되니까 여기엔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축이 되고 안 되고는 용도지역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위치나 모양 그리고 주변의 여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땅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지면의 높이, 경사도, 부지와 접해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이 전부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하고, 그리고 하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국어나 하천 또는 공용 하수관과 연결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 비로소 건축 허가가 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진과 같이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는 이 지역이 단순히 농업진흥구역이라서가 아니라
지형 자체가 이런 조건들을 충족할 수가 없고 주택이 들어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지역의 농지라도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라도 어떤 농지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고 또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라도 어떤 농지에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선 알고 있어야 농업인 주택에 대한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업인 주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집이 지어져 있는 걸 보고 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지역인데요. 지금 이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전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 중에서 앞에서 말한 대로 경지 정리가 안 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지도상에서 지목이 대지인 땅을 먼저 찾아야겠죠. 지목이 대지라는 건 집을 지을 수 있거나 현재 집이 있다는 거니까 만일 집이 있다면 그건 농업인 주택이 되겠죠.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지목은 거의 답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농업진흥구역은 거의 농지로 이루어졌고 농지 중에서도 전이나 과수원보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 두 군데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번을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주택으로 보이네요. 물론 농업인 주택이 되겠죠. 지도상으로 지번을 보니까 원래는 535번지 한 필지였는데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두 필지로 분할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해서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부지로 사용 중인 535번지를 열어보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여기 보시면 농업진흥구역에 지목은 대지, 면적은 659제곱미터, 농업인 주택의 부지가 660제곱미터까지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면적을 맞춰서 분할을 했네요. 아무래도 농업인 주택은 여유 공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는 보통 이렇게 660제곱미터, 약 200평의 면적을 다 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로드뷰로 주택을 캡처해보면 이렇게 농업인 주택이 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업인 주택은 그 특성상 주택 외에 창고도 있어야 하고 농기계도 보관을 해야 하고 또 농지에 짓다 보니 도로의 폭이 여유가 많지는 않아서 주차 공간도 한 대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보호구역에서도 일반 주택의 부지를 1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하면서 농업인 주택의 부지를 660으로 제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토지를 분할하고 난 후에 주택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의 면적은 최소한 1000제곱미터를 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분할을 해야겠죠. 만일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안 된다면 다른 필지의 농지를 합쳐서라도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우스를 이용한 화훼작물이나 특용작물 같은 그 농지의 면적 기준에 맞는 작물을 재배해서 어찌됐든 농업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농지로 이용 중인 그 옆에 535의 1번지를 열람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역시 농업진흥구역이고 지목은 그대로 면적은 1053제곱미터. 그러니까 지금 이 토지는 분할 전에는 전부 밭으로 이용 중이었고 면적은 1712제곱미터였는데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 659제곱미터를 분할한 것이죠. 그럼 이 두 토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해 볼까요? 그냥 농지로 이용 중인 535의 1번지는 제곱미터당 84,800원인데 비해서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뀐 535번지는 189,000원으로 약 2배 이상이 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고 지목이 대인 450의 1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사진으로 이곳을 확인해 보니까 건물이 있는 게 보이고 다시 로드뷰를 들어가서 보니까 역시 주택이 지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농업인 주택만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농업인 주택이라고 봐야겠죠. 이 주택도 앞에 도로는 그다지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의 기준은 폭이 4m 이상이지만 읍면 지역의 농촌에서는 지형적 조건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이하라도 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번을 보면 같은 번지에 부번이 3개가 있네요. 이 땅도 처음엔 450의 1번지 하나였는데 1차로 이렇게 두 필지로 분할을 했고 이 땅을 한 필지의 농지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 여기를 한 번 더 분할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주택 부지인 450의 1번지를 보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 지목은 대,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건 면적을 아주 딱 맞춰서 잘랐네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87,900원입니다. 옆에 농지로 쓰고 있는 땅은 공시지가를 보니까 87,300원이네요. 그래서 이 주택부지도 분할이 된 후에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서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 주택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 방금 보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는 지역, 즉 개발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농업진흥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관리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자리나 또는 기존의 주택들이 있는 곳과 연접한 지역에서는 보통 도로나 하수 시설 등의 기반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 농업인 주택을 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이상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록 한정된 지역에서이긴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건 농업인에게만 주어진 혜택입니다. 물론 여기에 집을 짓는 게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관리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고 또 위치적으로 농사를 짓기에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짓고 나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농지와 함께 전체적으로 토지의 가치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 아니면 영농의 뜻이 있거나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농업인 주택을 한번 계획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 농업인 주택의 두 사례를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농지종합 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